안녕하세요. 저는 펑키브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송경복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펑키브로는 주로 스타트업을 위해서 마케팅을 대행하는 에이전시이기도 하고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억셀러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력이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 그동안 겪었던 어떤 경험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종류의 얘기와 상관없이 제가 이 학습이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고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습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배울 학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배울 학은 잘 아실 텐데 이 습자는 배울 학과는 좀 다르게 이 배움이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막 반복이 돼서 그게 몸에 익어서 몸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이제 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울 학과는 꽤 의미가 많이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마케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 습이 되셨으면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체가 될 때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학습이란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항상 어떤 내용이든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문장이 있는데요. 11명의 뛰어난 선수들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정확한 시간에 경기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승리의 절반은 이룬 셈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구단들이 이 간단을 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은 우리 저 박지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그 퍼거슨 감독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입을 해보자면 자, 명확한 가설에 근거해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하고 핵심 지표를 정의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면 성공의 절반은 이미 이룬 셈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회사들이 이 간단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을 통해서 특히나 소셜 마케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 운만 좋으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좀 요행을 바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소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팬이라고 하면 타겟이랑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요. 우리 잠재 고객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팬들, 잠재 고객들, 타겟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셜 마케팅은. 이 소통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소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셔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어떤 조직에서 보면 우리는 소통을 되게 중요시해. 굉장히 최상의 가치로 우리는 삼고 있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되게 커다란 예시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이 프로젝트에 이 나사 직원들하고 유럽의 어떤 연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나사 직원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 야드법 이런 것들을 쓴대요. 그 유럽에서는 우리와 같이 미터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 계산하는 시기나 어떤 입력하는 시기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있어서 이 인공위성이 날아가다가 터져버렸대요. 그냥 큰 돈을 날리고 실패를 한 예시죠. 이것처럼 어떤 상호 간에 동일된 커먼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이 소통의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소셜 마케팅 하면 주로 같이 따라 나오는 용어 중에 퍼포먼스 마케팅, 그로스 해킹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용어를 좀 명확히 하자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함은 마케팅 채널 성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그 성과를 개선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 비교를 하기 위한 툴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로스 해킹이라고 함은 제품 서비스 자체, 이게 앱이면 앱, 플랫폼이면 플랫폼, 아니면 그 제품이면 제품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행동 패턴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측정 가능해야 하는 것, 사용자를 늘리는 방법이 그로스 해킹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만한 용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같이 딸려 나오는 용어들이나 어떤 그 마케팅 중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마케팅을 요구할 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나요? 그로스 해킹을 하시나요? 이렇게 의뢰를 주시지만 사실 그들도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로스 해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명확히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뭐 에이전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담당 직원을 뽑든 간에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해킹을 수행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그로스 해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그로스 해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담당자나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대표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좀 자세, 마인드셋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그로스 해킹하는 조직 아니면 마케팅하는 조직은 새로운 것을 비교 탐구하는데 그 가치를 기꺼이 이해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약간은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A가 난지 B가 난지 C가 난지 어떤 거에 났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소셜 마케팅을 하다 보면.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뭔가 매출이라거나 아니면 앱 인스톨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어떤 목표, 수익이라든가 이게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방향이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한테 맞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에는 매출이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자분들은 내가 계약을 해서 일하는 이 동안에는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그 성과랑 상관이 없는 어떤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비교 탐구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담당자분들이나 심지어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조차도. 그런데 그로스 해킹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실험을 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맞는 옷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몸에 익어서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는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수긍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라고 하는 생각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셜 마케팅을 통하고 그 소셜 플랫폼,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대표님 여러분들은 이 소셜 플랫폼을 미디어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이게 뭐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을 이어주고 옆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어주고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제품 너무 좋은데 이거를 태워서 보낼 수 있는 채널로 인식하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미디어로 인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한국에서는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관 검색어에서 특히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이고 뭔가 이제 비타민이나 건기식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건기식 아니면 비타민 이렇게 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내가 진행하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든가 회사가 같이 연관 검색어로 딸려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이게 딸려 나오긴 딸려 나옵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쓸만한 돈을 쓰게 되면 한 142번째쯤에 딸려 나올 거예요. 아마도. 상위에 딸려 나오는 친구들, 이 회사나 브랜드들은 다 이제 돈을 많이 쓰는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써서 상위에 딸려 나오고요. 저 밑에 아주 그냥 몇 번을 넘어가야 나오는 정도의 이 연관 검색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얻기에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는 뭐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해서 막 앱을 쓰고 있어. 페이스북을 로그인해서 막 쓰고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와중에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 노출이 되니까 이걸 디스커버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소셜 미디어 안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1강, 2강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밸류어블한 시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소셜 미디어 안에는 저 바이럴이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그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퍼져나가는 거죠. 이 바이럴 현상 때문에 이 소셜 마케팅을 여러분들은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한 예로 요거는 지금 타다가 사업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 김이라고 쓴 사람은 제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사용해볼까? 막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 타다를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그 경험을 저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택시 잡기 힘든 시간에 처음 이용해본다 타다. 웰컴 킷도 주고 첫 쿠폰에 편하게 귀가했다. 경쟁력에는 요구가 깨끗하게 편안한 차량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후기를 썼어요. 이거 광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내용을 쓴 친구도 제 후배, 아는 친구가 저렇게 썼다 보니까 저는 신뢰도가 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타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바이럴을 통한, 신뢰도를 통한 어떤 되게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 안 한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거의 뭐 95%, 98% 이상 다 소셜 미디어를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요즘 뭐 어린 친구들 틱톡이든 다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의 친구가 있어. 팔로우거나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내 소식, 내 콘텐츠를 내 계정에 올리잖아요. 올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1000명, 나의 친구들 1000명한테는 내가 올린 이 글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뜬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안 보입니다. 대부분 안 보이고 그 보이는 정도가 있어요. 요거를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 제가 용어를 말씀드릴 때 요거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 유기 도달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유기 도달률이라는 게 있어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대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유기 도달률이 있는데 평균 값을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 기준으로 유기 도달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1000명인데 내가 거기에 뭔가 글을 쓰면 한 50명 정도한테만 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머지 950명한테는 내용이 뜨질 않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은 이거보다 좀 높아요. 한 20%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유기 도달률이라는 게 존재해서 다 모든 사람한테 뜨질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가 그 사람한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그 사람과 내가 아니면 내가 만든 브랜드 계정과 그 사람과 평소에 유대 관계가 되게 많았었어야 돼요. 클릭을 하든 좋아요를 누르든 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시청을 하든 퍼가든 이것들이 5만 가지 행동이 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에 들어가서 가중치도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얼마 5초를 시청한 거, 뭐 20초를 시청한 거 이게 다 가치가 다 달라요. 이게 되게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어떤 일정 수치를 딱 넘어섰을 때 그 사람한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때 해야 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를 높이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셜 커머스 시대죠. 쿠팡을 위주로 한 소셜 커머스. 그리고 소셜 커머스 바로 전에는 공동구매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공동구매. 그 옥션이라는 게 공동구매를 시작했죠. 그리고 공동구매 전에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공동구매, 옥션, 뭐 G마켓은 공동구매를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옥션 같은 서비스하고 지금 쿠팡 서비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때는 공동구매라고 부르고 지금은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가서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 거는 똑같거든요. 싸게 사기만 하면 돼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동구매도 이거 우리 쌉니다 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서비스고, 소셜 커머스도 우리 싸요 해서 굉장히 지금 대세가 된 서비스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때는 공동구매고 지금은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지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해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자, 공동구매는 왜 싼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싼 여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공동구매는 어떤 이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이용한 게 공동구매거든요.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시겠죠. 대량으로 되도록이면 중간 그 유통상을 빼고 크게 벌크하게 구매를 하다 보면은 이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그걸 계속 이용한 게 공동구매고요. 그럼 소셜 커머스는 왜 쌀까요? 요게 중요해요. 소셜 커머스는 소셜 플랫폼 안에 바이럴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러니까 구전 효과, 바이럴 효과, 이 바이럴 이펙트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바이럴 이펙트가 광고 홍보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고비가 덜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물건 단가가 싸질 여지가 거기서 발생을 해요. 공동구매든 소셜 커머스든 우리가 싸게 사는 건 똑같은데, 그 싼 여지가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다른 사업 모델이죠.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이에요. 소셜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타트업일수록 소셜 마케팅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광고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크게 오하시는데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덜 들어가는 정도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면 스타트업일수록 우리는 소셜 마케팅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겟 그룹, 타겟, 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우리 팬,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타겟 그룹을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그 사람들의 친구한테까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마케팅의 기본 4단계는, 요건 뭐 어디든지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저기 보실 텐데요. 우선은 페이스북 기준을 말씀드리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페르소나인데요. 페르소나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꾸준히, 못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발행을 하는 이 행위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올린 컨텐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왜 잘 됐는지, 이걸 항상 뒤돌아보고, 이 컨텐츠가 잘 된 컨텐츠 아니면 안 된 컨텐츠가 소셜,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요건 요래서 잘 됐어요 알려주지를 않아요. 이게 왜 잘 됐을까라는 거를 가설을 세고 그걸 증명하는 거를 ABC 테스트, ABCD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요게 좀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페르소나 설정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페르소나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거 전문가 아니어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페르소나를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게 전문가 티가 은근하게 납니다. 이게 뭐냐면,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아주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못해도 6개월 동안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말을 하는 화자를 하나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화자의 입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온 듯한 페르소나를 정해서 해보시면 굉장히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에도 좀 더 수월하고 전문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이 애견용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반려동물 안전벨트인데, 이게 굉장히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마치 애플에서 만든 제품처럼 굉장히 관리를, 디자인 톤 앤 매너를 되게 잘 해 오셨더라고요. 타겟은 20대 중반 이상 좀 소비력이,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에다가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소득 수준이 생각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분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팀인데요.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을 페르소나를 잡아서 그 사람 입에서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페르소나는 이겁니다. 페르소나는 그 강아지를 페르소나로 잡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입에서 이 느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곳이 너무 무서워요.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낯선 냄새와 이상한 진동이 제 몸을 흔들고 있어요. 안전벨트 사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이 이걸 하긴 했지만 제가 니네 되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요. 요것은 정말 뭐 어떤 전문가 프로페셔널 에이전시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페르소나를 정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오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소셜 마케팅에서의 고퀄리티 콘텐츠는 좋은 카메라, 좋은 조명, 좋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편집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면 그게 고퀄리티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오가닉 바이럴들을 높이는 어떤 그게 우리가 목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게 고퀄리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3천만 원짜리 동영상, 1억짜리 동영상이 아니어도 그냥 병맛 콘텐츠여도 사람들이 반응만 많이 하면 그게 소셜 마케팅에서는 고퀄리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운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치 있는 콘텐츠, 설정 있는 콘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소셜 마케팅이라는 거죠. 소셜 플랫폼에서의 콘텐츠는 자기 친구 콘텐츠와 경쟁을 해서 이긴 콘텐츠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두 콘텐츠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지. 승자는 왼쪽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른쪽 콘텐츠보다 더 좋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게 왜 더 잘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설을 좀 세우셔야 돼요. 세우시고 이거 봐. 왼쪽 콘텐츠가 오른쪽에 비해서는 덜 정신없어. 그래서 딱 콘텐츠가 로고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이유 때문에 이 콘텐츠가 잘 된 거야. 아니면 굉장히 이 심플한 아니면 요즘 트렌디한 어떤 음료가 나와서 이건 더 잘 된 거야.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진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게 좀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크게 저렇게 브랜드 컨텐츠, 캐주얼 컨텐츠, 브랜드 캐주얼 컨텐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저 브랜드 컨텐츠, 쉽게 말하면 브랜드 컨텐츠인데요.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컨텐츠를 보면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컨텐츠이긴 하지만 이게 소셜 마케팅 할 때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마케팅의 핵심은 바이럴 현상을 극대화하는 건데 저 브랜드 컨텐츠는 바이럴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아니면 실수하시는 그 소셜 마케팅의 그 계정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기 나온 것처럼 저분은 저런 그 매니큐어 같은 제품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 똑같은 제품을 산에 가서 찍고 바다 가서 찍고 스키장 가서 찍고 뭐 욕실 가서 찍고 마루 가서 찍고 이거를 계속 광고성 컨텐츠를 계속 반복해서 그 컨텐츠를 이렇게 주로 포스팅을 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저 브랜드 컨텐츠는 누가 봐도 광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도 클릭을 잘 하질 않습니다.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어떤 행위인 거죠. 반면에 저 캐주얼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브랜드 전달력은 되게 떨어지지만 이게 재미있거나 반전이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웃기거나 의롭거나 뭐 건강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바이럴이 되게 잘 되는 컨텐츠를 캐주얼 컨텐츠라고 불러요. 근데 이 캐주얼 컨텐츠 여기 예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구두 형태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전부 이제 구두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 있으시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다 구두 그러거든요. 이게 남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저 컨텐츠를 무슨 구두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는 잘 알려지진 않지만 사람들이 저게 재밌으니까 막 퍼 날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친구 소환해서 막 부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가닉 바이럴리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오가닉 바이럴리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는 그냥 브랜드 컨텐츠를 올려도 이미 오가닉 바이럴리티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컨텐츠가 우리 친구들한테 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브랜드 캐주얼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브랜드 컨텐츠와 캐주얼 컨텐츠 두 개를 잘 섞은 어떤 형태의 컨텐츠고요. 여기에 마케터의 위트가 가장 요구되는 어떤 컨텐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농심에서 만든 컨텐츠인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링을 주고 있어요. 근데 링을 열어보니까 링은 링인데 양파링이야. 웃기잖아요. 웃기니까 이게 막 퍼져요. 웃겨서 막 퍼지는 와중에 이 양파링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묻어서 퍼지게 됩니다. 요게 브랜드 캐주얼 컨텐츠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초기의 브랜드, 초기의 어떤 그 스타트업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저 브랜드 컨텐츠를 최소화하고요. 저 캐주얼 컨텐츠, 그 다음에 브랜드 캐주얼 컨텐츠를 극대화해서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이 페이지 아니면 그 비즈니스 계정을 키운 다음에 이것들이 꾸준히 쌓여서 오가닉 바이럴 레이트가 높아진 이후에는 브랜드 컨텐츠를 올려도 그 브랜드 컨텐츠가 굳이 광고를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도 많은 분들이 계속 뭔가 초기부터 뭐 팔고 싶은 마음에 이런 광고성 컨텐츠를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어떤 우를 범하는 좋은 예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셜 미디어, 소셜 마케팅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세웠으면 그거를 잘 꾸준히 못해도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발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반드시 뒤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 요거는 이 콘텐츠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잘 됐구나. 저런 콘텐츠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구나. 거기서 얻은 깨달음, 인사이트를 그 다음 콘텐츠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좀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저희가 어떤 그 유명한 가방 명품 브랜드를 마케팅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방 브랜드 회사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강조되는 걸 원하지 모델이 강조되는 걸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품샷만을 계속 업로드해서 포스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광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모델이 그것을 착용을 하거나 입거나 하는 어떤 이 컨텐츠는 적어도 40% 이상 좋은 결과를 계속 낳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했죠. 이거 보십시오. 두 개 모델 착용샷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모델 착용샷으로 진행을 했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팅하고 했던 이 결과를 반드시 뒤돌아보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항상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은 어떤 행위였는지를 판단하셔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이 소셜 마케팅입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을 좀 많이 하게 그래서 오가닉 바이 레이트를 높여야 되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커다란 지식이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컨텐츠를 이렇게 올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봉 1위는 경영대 교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 연봉은 1위가 아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누가 1위야? 대빵이 1위가 아니야? 그럼 누가 1위야? 두 컨텐츠를 좀 비교해 보시자면 어디에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할까요? 하버드 대학 총장은 연봉 1위가 아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겠죠. 클릭하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궁금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 어떻게 하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반응이 클릭일 수도 있고 구매일 수도 있고 앱 설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좋아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에 대해서 시청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아니면 마케팅을 담당하는 담당자라면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그 소셜 마케팅을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제가 그 강조하는 부분은 소셜 마케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럴 현상 때문에 소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올릴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가 바이럴 현상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소셜 마케팅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